네, 부모가 해야 하는 자녀 성교육이라고 해서 지난달과 이어서 이번 달에는 문제 예방적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성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부모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거는 좀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직접 뭐 남자 여자의 몸에 대해 성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피임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도 좀 약간 좀 낯간지러울 수도 아니 낯간지러운데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근데 이미 학교에서 그 정도 생물학적인 어떤 차이나 아니 피임법들은 의무 교육 시간에서 이제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들이 뭐 콘돔 끼는 방법, 성관계할 때 꼭 콘돔 활용해라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태도, 성에 대한 어떤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분명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성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이제 좀 많이 개방적이잖아요. 좀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감각 쾌락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너무 도구화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를 너무 도구화시켜 버리면 뭐 이게 인간이 이전에 이제 예전 문화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로맨틱한 문화에서는 사랑해야지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다라고 접근한다라면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때 성관계 경험이 막 낮아진다의 핵심도 사랑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충분히 이렇게 논의되고 알고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니까인데 그 사랑에 대한 충분한 개념 정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랑에 대한 책 관련된 책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읽히고 좀 논의되는 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신분석 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랑이다. 우리도 뭐 알고 있듯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어, 사랑에는 분명히 키워드가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항상 책임감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희생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헌신 뭐 여러 가지 안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찌 보면 10대들이 이야기하는 사랑해요의 그 개념 안에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많이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 그런 책임감 아니면 어떤 희생, 헌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감각적인 어떤 느낌.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도 좀 더 사랑하니까 성관계 한다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모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예방 상담 대화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뭔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시켜 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부모 교육할 때 하는 이제 AP, 액티브 페어런팅이라는 그 AP 부모 교육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 목적이 당신 자녀와 강한 결속력을 가져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애착 관계가 진짜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녀하고 친밀하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있지 않으면 대화는 잘 안 되세요. 그러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결속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녀에게 인격적인 자질과 유능성을 길러주어라. 이게 어찌 보면 인성적인 부분인 거고요. 지금 뭐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학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100년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살면서 학습 성취 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실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학업 성취를 충분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런 성격적인 거, 인성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건강한 인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여기 보면 약물, 무절제한 성모, 폭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연관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위험 요소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말해주는 게 부모 역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예방적 대화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도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에 있어서 성범죄나 성폭력, 성문제에 연루되면 가장 위기 상황이거든요.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대하여 부모가 말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좋지 못한 영향력을 여과해주고 제거하라. 이것도 부모 역할이기 때문에 문제 예방적 대화는 상당히 중요해서 부모 역할 아니면 부모 교육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회의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꼭 가족회의 하세요. 자녀하고. 그리고 자녀를 격려하는 것. 가족회의는 이렇게 뭔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진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 아이들은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눠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부모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가족회의를 문제 예방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걸 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꾸준하게 잘 되는 집들, 가정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뭔가 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10대 성. 오늘은 주로 기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부모님들도 이건 충분히 이런 기사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부모 입장에선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주변에 이런 거 있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10대 성관계 이거 최근 기사가 이거 19년도인데 거의 다 제가 22년도 걸로 잡았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성관계 시작연령 13.6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성관계 첫 경험 13.6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 조성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퍼센티지가 뭐에 따라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그건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학생 성지식 매우 낮고 학부모 80%도 성교육 방법 몰라. 이게 19년도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 피임법, 성의 가치 등 종합교육해야 된다는 거고요. 꼭 피임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통계가 13점 몇 프로라는 게 보면 자 보세요. 전체 6만 40명 중에 6만 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아동 청소년 아이들. 5.7% 아이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5.7%. 그러니까 표본이 이렇게 많아요. 꽤 많으니까 한 6% 정도 아이들이 성관계를 하는구나. 성관계 경험이 있구나. 아동 청소년 중에 100명 중에 6명인 거예요. 그중에 중학생이 2.6명이니까 한 3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8.5명 되니까 9명 정도 돼요. 2018년이고 지금 22년이에요. 이거 좀 늘었다 생각해요. 계속 늘고 있었으니까. 중학생 뭐 한 4명 정도? 10명 중에 한 4명이 성관계 경험이 있을 거고 고등학생이 한 10명 중 1명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니네 언제 성관계 해봤니? 보니까 13.6세가 평균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서 13.6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봐야 되나? 아니면 너무 또 작게 봐야 되나? 이건 부모님이 가치나 부모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크게 보면은 실제 부모님들이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너 꼭 콘돔 해. 이 말의 전제는 너 성관계 하잖아. 이거잖아요. 그럼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어떤 교육을 하셨나? 아니면 그런 태도를 보이셨나? 아동 청소년 때 성관계? 그러니까 너 피임해. 너 꼭 피임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 딸이든 아들이든 꼭 콘돔해. 이게 문제 예방적일까? 아니면 얘네들은 너는 성관계 할 거니까 라고 전제를 하는 걸까? 이 대화에 한번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피임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전제는 너희들은 성관계 할 거니까예요. 외국은 많아요. 미국은 워낙 많았고 문제가 심했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뭐 이쪽에 어떤 것들을 가져와요. 그럼 그쪽 통계나 그쪽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10대 성문화 상당히 심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제 상당히 다른 부류들이 있었어요. 혼전 순결 뭐 이제 계속 이제 외치면서 10대 성교육하면서 혼전 순결, 뭐 성관계 이런 것들을 교육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낮아지긴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높이 올라갔다가.
그럼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아이들 많이 이제 이런 것들 노출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아동 청소년의 성관계, 성경험을 부모님이 실제 허용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맥락은 너 콘돔 써의 맥락은 너 하잖아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쾌락적이에요. 감각적이고 성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뭔가 준비하고 학습 뭐 진로, 진학 관련된 거에 항상 집중해야 할 아이들이 왜 이거에 굳이 갈까의 핵심은 어찌 보면 스트레스가 많고 그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처 활동이 너무 적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같은 경우 저희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골프도 치러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오로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